안녕하세요. 지수매상입니다. 오늘은 알쓸배잡에서 김상욱 교수님이 언급한 가짜노동이라는 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보다가 이 책 추천을 보고 바로 구입해서 읽어봤거든요. 근데 정말 흥미롭게 읽은 책입니다. 저는 2019년에 퇴사해서 지금까지 개인 사업자 및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퇴사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회사에 있는 대부분의 시간이 의미 없다고 느껴서입니다. 이 책은 현대 노동의 대부분의 사무직이 가짜노동을 포함하고 있다는 주제의 책입니다. 산업혁명과 여러 기술의 혁명을 통해 인류의 기술은 상당 부분 진일보했죠. 하지만 여전히 인류의 노동시간은 하루 8시간으로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가 노동을 신성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구 유럽과 미국의 가장 강범위한 특성으로 뽑자면 개신교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개신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가톨릭의 부패가 심해지면서 돈을 통해 죄를 사해준다는 면죄부까지 파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교회에 붙이면서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가 탄생을 했는데요. 가톨릭에선 성자를 통해서만 하느님과 소통할 수 있었지만 개신교에선 모든 개인이 성경을 통해 하느님과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노동을 통해 신에게 봉사를 할 수 있었어요. 여기서부터 노동이 신성시되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게으른 것은 금기시되는 영역이 된 것이죠. 실제로 혁신을 통해 실제로는 우리의 시간을 상당 부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업무는 8시간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 우리는 2시간 만에 일을 끝내더라도 6시간이나 노는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이 신성시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쁘지 않더라도 바빠 보여야 했고 바쁘게 보이는 법을 계속 탐구하고 발전해온 것이죠. 바쁜 것이 멋진 것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 편견을 하나 더 알게 되었는데요. 저는 눈치 보면서 퇴근 못하는 문화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세계의 많은 곳에서 이렇게 퇴근을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내용을 읽어보면요. 그냥 집에 갈 수 없었다. 주차장에는 여전히 많은 차와 오토바이가 있었다. 절대 퇴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래서 다시 책상에 앉아 페이스북을 확인하거나 대답할 가치가 없는 연락에 답하곤 했다. 이 책의 공동 저자 2명 모두 덴마크 출신인데요. 책 내용을 보시면 덴마크인지 한국인지 모를 풍경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국에는 눈치 문화라 해서 서로가 서로를 신경을 많이 쓰죠. 저는 그래서 당연히 퇴근을 정시에 못하는 게 한국인의 유일한 특성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서구 문화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프로테스탄티즘의 노동윤리가 노동을 신성시하고 게으름을 금기시했기 때문이죠. 개신교의 영향을 받은 대부분의 국가가 이렇게 노동을 신성시하고 중요시 여기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나라도 1950년 이후로 서구 문명의 제도를 대부분 채택해 왔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생긴 걸지도 모르고요. 우리의 눈치 문화랑은 상관없이요. 아무튼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는 걸까요? 저자는 파킨슨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파킨슨 법칙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쉽게 말해서 10시간이 주어지면 10시간에 해내는 일도 2시간만 주어지면 2시간 동안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적게 걸릴 수 있는 일도 주어진 시간이라는 조건이 존재한다면 그 시간을 길게 늘려서 일부러 늦게 끝낸다는 거죠. 아마도 개신교의 노동윤리와 결합이 되어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거 느껴봤잖아요. 어차피 야근할 거 지금 하지 말고 이따 해야지 라는 생각, 회사 다니면 한 번씩 해본 생각이죠. 물론 이런 것들이 모든 일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버스 운전사를 생각해보면 일하는 내내 가짜 노동이 생길 구석이 없거든요. 왜냐면 버스 운전을 멈추는 순간 버스가 멈추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무직 대부분의 일들은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회사가 돌아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신입과 3년에서 5년차 정도 되는 직원은 진짜 바빠요. 배워야 할 것도 많고 실질적으로 회사를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관리자의 성격을 띠죠. 실질적으로 일을 하기보다는 중요한 선택을 담당해주고 일을 분배하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아까 파킨슨 법칙에 따라서 실제로 일을 하는 직원들의 생산성이 어마어마해집니다. 왜냐면 이들은 적은 시간이 주어지면 적은 시간 안에 일을 해결해내기 때문이죠. 이들이 이미 회사 내부 직원들이 골고루 가져가야 할 대부분의 자원을 벌어다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바쁜 시기가 지나면 여유로운 시기가 돌아오죠. 너무 여유로워지다 보니까 회사에서 왜 일을 안 주지 이런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일을 주지 않죠. 왜냐면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바쁜 척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관리자에게는 본인의 팀 숫자가 권력이거든요. 일이 없는 티를 내면 팀원이 줄어들 게 뻔하고 그것은 관리자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직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없는 것을 표현했다가는 괜히 귀찮은 일을 떠맡기만 하겠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바쁜 척을 하면서 누구에게도 눈치 보일 짓을 안 하는 게 편리할 테고 그런 심리가 작용하게 됩니다. 상급자, 하급자 모두 바쁜 척을 해야 하는 필연적인 요소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가짜 노동이 범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 않아도 될 회의를 반복하고
하고 서로 의미 없는 전화를 하고 달력에 의미 없는 회의들을 기록을 하고 책상을 포스트잇 같은 것들로 바쁜 것처럼 위장하고 그런 특이한 종류의 가짜 행동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제가 회사를 퇴사하고 더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 제가 제 생활을 이어가는데 벌어야 하는 돈은 회사를 다닐 때의 3분의 1의 시간 정도로 충분히 벌어들일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뛰어나다는 게 아니고요. 이미 사회의 기술력이 그만큼 발전해 있던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오래 일할 필요가 없던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코로나가 터지고 재택근무를 하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걸 느꼈을 겁니다. 차라리 일 빨리 끝내고 좀 쉬어야지. 감시자의 부재로 우리는 드디어 깨달은 것입니다. 아, 이렇게 많은 시간을 일할 필요가 없구나 라는 것을요. 심지어 우리가 서로를 감시하는 형태가 된 거죠. 눈치를 보면서 서로 퇴근 못하면서 누가 더 회사에 오래 남느냐 이런 걸로 경쟁을 하게 되잖아요. 저자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가짜 노동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서술을 해놓았는데요. 제 생각엔 너무 당연한 것들이라 크게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거든요. 뭐 첫 번째, 눈치 보지 않고 퇴근하기, 의미 있는 일을 하자, 회의는 무조건 짧을수록 좋다, 뭐 등등 느낌이 오시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어쨌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일이라는 것을 제 삶에서 분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방식과 일하는 시간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 관심 있다면 꼭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가짜노동이라는 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